여러분들, 이 영상은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야만 시청이 가능한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시청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응? 나온다고요? 맞아, 나와요. 뻥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 이제 구독자 3만 명 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10만 명까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신나서 덮어드리지, 그죠?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클 박사 박박사 박주혁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독자 2만 명을 이제 넘어선 시점이 됐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뤄낼 수 있는 쾌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해서 시작할 내용은 주행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행 자세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부분들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행 자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골반 각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3가지 골반 각도를 통해서 주행 자세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골반을 전방경사로 유지하는 포지션. 두 번째는 골반을 중립으로 유지하는 포지션. 세 번째는 후방경사를 유지해서 주행하는 포지션. 이렇게 3개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골반 경사는 코어 활용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장 위치에 따라서 골반의 경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장의 뒤쪽에 앉았을 때, 가운데 앉았을 때, 앞쪽에 앉았을 때마다 골반 경사를 달리해서 주행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방 경사 같은 경우에는 안장의 뒤쪽에 앉았을 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힙힌지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경칩이라는 뜻인데, 힌지는 경칩이라는 뜻인데, 이 각도를 줄이는 겁니다. 정강이를 수직으로 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형태. 데드리프트에서 많이 활용되는 포지션이죠. 이 포지션에서 허리, 엉덩이, 그리고 가쪽의 햄스트링의 활용 빈도를 높여서 페달을 밀어내는 주행을 하게 됩니다. 안장의 뒤쪽에 앉으려면 처음부터 세팅이 뒤로 보내는 세팅이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한 포지션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장의 뒤쪽에 앉아서 골반 경사를 전방 경사를 유지하고 페달을 밀어내듯 여기 11시부터 12시 나오기 전에 11시부터 5시까지 밀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큰 근육과 긴 리치로 큰 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주행 자세는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행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저항을 오랫동안 유지하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높은 케이던스를 만들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허리와 이쪽 오금 통증이 발생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은 중립경사인데요. 중립경사는 안장이 전방경사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 위치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스쿼트 포지션인데요. 스쿼트는 이 정강이가 앞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무릎이 발끝보다 살짝 앞쪽에 나가게 되는데 이때 포지션이 허벅지의 자극이 커지는 주행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중립경사는 안장의 중앙에 앉아서 페달을 누르는 겁니다. 상체 역시 핸들을 살짝 누르는 형태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 허벅지 근육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요. 중간 근육과 중간 리치의 이제 중간 리치로 활용을 하다 보니 케이던스와 파워를 효율적으로 같이 만들어내기가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래 타게 되면 보통 무릎 통증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방 경사가 남았죠. 후방 경사는 전체적으로 체중이 앞쪽으로 가 있을 때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후방 경사를 유지하게 되면 체중이 앞쪽으로 가면서 뒤꿈치가 들리는 현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종아리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후방 경사로 주행하는 포지션은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배에 공을 하나 딱 이렇게 놓고 자세를 낮춰서 케이던스를 높이는 형태의 포지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지션은 페달을 5시 방향에서 11시 방향으로 당겨내는다 라는 형태의 주행 포지션입니다. 작은 근육과 짧은 리치로 작은 원을 만든다. 그래서 케이던스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무거운 저항을 오래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해서 이렇게 타다 보면은 무릎 통증, 손바닥 저림, 어깨, 목의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3가지 주행 자세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 로드바이크를 타는 목적은 통증 없이 적은 힘으로 빠르고 멀리 가는 것이죠. 이 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근육의 피로를 줄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육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행 자세를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근전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장 뒤쪽에서는 큰 근육과 긴 리치로 밀고 안장 중간에선 중간 근육과 중간 리치로 누르고 안장 앞쪽에선 작은 근육과 짧은 리치로 당기는 페달링을 지속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 자극이 커지기 전에. 우리가 이런 내용 있죠. 아우, 힘들어서 바꿔야지. 이거 안 됩니다. 힘들어서 바꾸면 늦는 거고 몇 분마다 바꿔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초반에 체력 다르고 후반 체력 다르고 운동 강도가 저강도일 때 버틸 수 있는 시간과 고강도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으로, 직관적으로 힘들기 직전에 포지션을 계속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행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주행 자세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행 효율이 전체적으로 다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주행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주행 자세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네,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코어가 중요하니 이 코어를 잘 잡아야 전체적인 주행의 안정성, 일관성, 그리고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배를 말고 자전거를 탈 때, 배를 말고 자전거를 타면서 복근에 힘을 꽉 주게 되면 호흡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호흡이 안 돼요.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호흡이 안 된다는 건 주행 효율을 높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배에 힘을 꽉 주기 위해선 호흡을 멈추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100km든 200km든 뭐 짧게는 30km든 탈 수 있을까요? 네, 그
그렇게 그 주행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과 강도와 빈도는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주행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근 코어를 활용해야 할 때, 그 다음에 허리 코어를 활용을 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복근을 배를 말고 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기준이 잡혔으니까 다음 동력을 전달하는 페달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